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수 자체도 좋았고요. 특히 반도체가 오늘 이거는 최근 아마 한 몇 년 동안 중에 처음 보는 그런 상승,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시총일이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같은 뭐 거대 대형주를 위시해서 정말 그냥 반도체 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오늘 반도체 ETF가 6%대, 8%대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종목을 담고 있는 ETF가 6%대, 8%대 올랐다는 건 그 담고 있는 종목들의 평균치가 8%대 올랐다는 거니까 뭐 10몇 퍼센트, 20몇 퍼센트대 상승 종목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반도체가 바닥이라는 것. 지금 경기가 우리나라의 증시가 바닥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또 경기가 바닥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더 빠질 일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의 바닥을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동안에 시장을 짓누르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곧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증시가 열리기 전에 협상이 타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큰 그 증시의 상승에 큰 바람을 또 불어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 기관들이 진짜 엄청나게 샀고요.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는 개인만 이제 나오는 상황이 이어졌고, 때마침 환율도 내려와 주고 지금 거칠 것 없는 그런 증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반도체, 바이오, AI 정도 이런 느낌의 어떤 시장 분위기였고, 다만 2차 전지가 이제 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 특히 그 코스닥 2차 전지들이 이제 좀 안 좋았는데, 대형주들 쪽에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가 아침에 이제 나온 게 그 에코프로의 목표가 하향 또 조정 리포트,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리고 LNF와 함께 네 종목을 소개하는 리포트였는데, 에코프로만 목표가를 낮췄어요. 나머지는 다 목표가를 올렸고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2차 전지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며칠 바짝 올랐던 것을 이제 다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왔던 거고,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좀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업종이 도드라지게 나왔던 거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반도체, 오늘 같으면 이제 정부 한미 협업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AI. 그래서 지금은 뭐 2차 전지의 어떤 그 부담스러운 고점 논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차 전지를 매수를 하고, 그러느니 확실한 먹을거리를 좀 찾자, 확실한 먹을거리에 투자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과 이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뭐 조금 엇비슷해진 느낌이 들긴 하지만, 대신에 6월 FOMC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증시를 압박할 재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제 금리를 앞으로 동결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의 리세션 진행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다가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은 증시의 악재가 아니라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요 며칠 계속 이제 그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제 글을 뭐라고 써드렸냐면,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제가 딱 이렇게 표현했네요. 더 볼 거 없습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 팍 줄여서 주식 많이 사야 할 때입니다. 뭐 6월 중순 FOMC만 지나가면 주가가 레벨업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망 분야는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리오프닝, 3분기 실적 기대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정리를 했고, 종목을 찾는 게 어려우면 ETF, 그리고 ETF를 고르는 게 어려우면 종목을 잘 골라서 지금은 현금을 줄여서 ETF가 됐든 뭐 종목이 됐든 늘려가는 걸 이제 권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2차 전지는 또 초반에 많이 매도를 해서 2차 전지의 하락을 다 고스란히 뭐 비중을 계속 줄여가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는 큰 어떤 손실이 없었고요. 다만 뭐 반도체, 바이오 또 최근에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던 그 나스닥 ETF 이제 나스닥 관련 ETF 뭐 이런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보다 큰 수익을 지금 내주고 있어서 이게 안정적이죠. ETF의 장점은요. 분산 투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이제 반도체가 진짜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대, 4%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3%대 오르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인데 3%보다 많이 수익을 내려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을 만한 삼성전자 또 최근에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SK하이닉스를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이제 반도체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죠. 중소형주 뭐 또는 중형주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고 실적이 어땠고 올해 기대치가 어떻고 이거를 분석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걸 분석하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많은 반도체 종목 중에 내가 이 종목을 콕 찍어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이 한 1,000만 원쯤 되면 그 중에 뭐 한 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매수를 그 중에 이제 뭐 한 30% 정도, 한 150만 원어치 정도를 매수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짧은 순간 안에 바바박 하고 마음을 먹게 그리고 이제 그 클릭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ETF를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ETF 그러니까 반도체도 여러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 공정, 후공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뭐, 시스템 반도체냐, 뭐 이런 등등의 뭐 반도체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반도체 설비도 있고 뭐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업종들 2차 전지하고 비슷해요. 제조업은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중에서 그럼 그 업종 중에 어떤 업종, 그다음에 그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 이거를 짧은 순간 안에 판단해서 굉장히 그 고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제 20%, 15%씩 올랐던 종목을 오늘 과연 매수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어려워요.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원래 어제 오늘 이걸 사야 되지만 그게 어렵죠. 그 어려운 걸 다 알죠. 그리고 이게 오늘 많이 올라도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이제 있는 다양한 종목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ETF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 매력적이냐면 그 여러 종목들에 나눠서 투자하니까 든든하거든요. 반도체 업종 자체는 지금 좋아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유용하죠. 그래서 오늘 같으면은 이 ETF만 잘 샀어도 한 뭐 6%에서 한 8% 정도의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었던 거고, 제가 이따가 아예 그 반도체 관련 ETF들의 이제 특성과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 담고 있는지 뭐 좀 소개를 자세하게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를 저희 그 회원님들한테 한 달쯤 전에 해서 해드렸던 이제 건데, 그거를 지금은 차트가 물론 이제 달라졌겠지만 어쨌든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는 좀 자세히 알면 뭐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뭔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어차피 금요일이고 뭐 밤에
좀 늦게 뭐 자도 되잖아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제가 참 방송에서 어제 좀 낮에 일 때문에 방송 제작이 늦어져서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한 이후 상황을 보면서 이제 만들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장중에 불러드렸잖아요. 뭐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서 아예 어제 제목에다가 내일 반도체 하루 더 잘 간다고 오늘 더 잘 간다고 아예 제목에다 써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반도체 폭등이 있었잖아요. 사실 어제 그 방송을 듣고 반도체 종목들 조금 찾아보기라도 했다면 오늘 아침에 반도체를 매수해서 한 5, 6% 정도의 수익을 그 이상이죠. 사실 한 10% 이상의 수익도 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지나간 거니까 반도체 분명히 더 좋아지겠지만 뭐 2차전지 지금 눌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언젠가 2차전지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눌리는 건 못 참거든요. 지금 반도체 이렇게 잘 가는데 2차전지 들고 손실 보면서 못 참아요. 그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가 좋지 않겠다 싶으면 비중 팍 줄이고 반도체 팍 사서 단기적으로 수익만 늘려놔야 돼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바이오도 사실 좀 한번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오늘 반도체처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ETF들도 담고 있는 그 종목이 다 다르고 그래서 성격이 다 달라서 수익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ETF가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 지금 정도의 이렇게 종목별로 크게 올라간 종목을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 쫓아갔다가 상투 잡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있을 때는 ETF도 굉장히 괜찮고요. 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못 갔으면 그 아직 못 가고 있는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투자에. 그래서 그 이번 주말에도 반도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고 바이오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고 많이 눌리는 2차전지 또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준비하시면 수익을 훨씬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아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549 종목이 올랐고 334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종목 상승 종목이 더 많았는데 지수는 0.89% 올랐고 코스피 100이 1.4% 올랐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대형주가 다 잘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코스피 100이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이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980 종목이 올랐고 498 종목이 빠졌습니다. 0.7% 올랐고 코스닥 150은 0.6%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갔네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5,500억 원씩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개인들이 1조 1,000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역시 개인만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지수 역시 올라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56%가 내려서 1326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1.3%가 빠져서 다시 71달러대로 내려왔네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강세폭도 확대가 되면서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5일 연속 상승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 중심의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코스닥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종목들의 약진으로 0.7%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기대 지속 그리고 AI 산업 강세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에코프로의 급락 등 2차전지 부진에도 반도체 소부장 약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0.7%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개인들의 매수세 기반으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업종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 소식에 재건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이 비슷합니다. 뭐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3.3%대 올랐고 하이닉스는 거의 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2%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들이 뭐 좋을 수밖에 없었고 또 빠진 종목들은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2.2,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78, LG 화학 마이너스 1.55. 2차 전지들 약세를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닥은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더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마이너스 5.84, LNF 마이너스 6.14,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2.16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JYP 엔터와 SM이 마이너스 3%대. 엔터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고 오른 종목은 알테오젠이 7%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HPSP가 3%대 반도체와 바이오 그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당연히 좋을 줄 알았는데 전기전자보다 더 좋은 업종이 있어요. 기계인데 자, 기계인데 보시면 한미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게 21.55%가 오른 한미반도체 반도체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이 기계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가 이 기계업을 끌어올린 거죠. 나머지 보면은 EN 플러스 11%대, 큐로 10%대 빼고는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근데 전기전자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한미반도체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도 사실은 반도체가 기계가 됐든 전기전자가 됐든 다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철강금속이 가장 안 좋았는데 알루코 마이너스 5%대, 조일알미늄, 포스코스틸리온, 사마알미늄이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반도체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5%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를 사서 5.68%보다 더 많이 수익을 냈다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특히 이 페이지에 있는 제일 밑에 레이저셀이 7.82% 올랐으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를 매수했다면 또는 갖고 있다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윈팩이 26%대, 마이크로2 나노가 15%대, 하나머티리얼즈도 15%대 올랐고요. 동진세미캠 14%대, ISC 13%대, 칩스앤미디어 11%대 이런 식으로 올랐고 빠진 업종은 금융업종인데 APS-6%대 물론 뭐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84 빠졌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온 거고요.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며칠 빠지더니 오늘 6.5% 올랐고 보령이 3.26%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유유제약이 마이너스 4.86, 바이오노트와 한올바이오파마가 마이너스 3%대 빠졌고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젠큐릭스 6%대, SCM 생명과학이 5.21%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NK맥스 마이너스 4%대, 나이백, 제놀루션, 바디텍메드, 중앙백신, 보로노이가 마이너스 2%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208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서울반도체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HLB, SM 순이었고요.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롯데쇼핑, S1, 제일기획, 휠라홀딩스, SK네트워크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SFA, 에이스테크, 위즈윅 스튜디오, 아난티, 메가스터디 교육 순이었습니다. 뭐 미국 반도체주 상승에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4%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나왔고 미국 증시에서 지난밤에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면서 얻게 된 반사 이익이라는 내용이 일단 나왔네요. 자, 그리고 삼전 하이닉스보다 더 오르네 하면서 반도체주 훈풍에 급등하는 종목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 얘기도 나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나오고 이제 여러 그 반도체 사이클이 전방 산업의 재고 축소, 전방 산업의 재고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겠죠. 이 뒤에 밀려 있는데 이제 재고를 줄이면 이제
그 부족한 부분만큼을 이제 채우겠죠. 그러면서 반도체를 많이 쓰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그 최저점, 최고 바닥, 가장 밑바닥을 통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골고루 한꺼번에 막 튀어오른 거고요. 제가 이제 아까 ETF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반도체 ETF를 하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14.57% 비중 갖고 있고, 그다음에 타이완 세미컨덕터면은 절반, 그죠? 컨덕터가 반도체 TSMC예요. 이 11.1%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라고 부르는 미국의 대형주가 있죠. 5.58% 가지고 있고, ASML 홀딩을 5.15%, 뭐 램 리서치, 브로드컴 뭐 이런 종목들 가지고, 인텔 뭐 가지고 있는데, 자, 미국의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미국 반도체를 담고 있는, 이름도 미국 반도체인 ETF가 3.3% 올랐습니다, 오늘.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는 엔비디아, TSMC, ASML 홀딩스, 삼성전자, 또 AMD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은 3.51%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예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뭐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램 리서치, 인텔,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을 추종하는, 그리고 비중이 대형주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있는 게 AMD가 9.98%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뭐 저 밑에 마블 테크놀로지까지가 2.99% 골고루 나뉘어 있는 이 종목은 2.3% 올랐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이제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DB 하이텍, 리노공업 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제 다른 반도체들을 골고루 담고 있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를 많이 담고 있는 이 ETF 종목은 5.13% 올라서 미국에 투자하는 ETF들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는 일명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반도체 ETF가 있는데 이 ETF는 6.1%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특징이 뭐냐? 삼성전자, 그리고 DB 하이텍, 그다음에 한솔 케미칼, 또 저 밑에 보시면은 뭐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약간 퓨전한 느낌의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6.1%가 올랐고, 그다음에 아예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돼 있는, 원래는 DB 하이텍의 비중이 좀 더 높았는데 최근에 이제 DB 하이텍을 줄이고 삼성전자를 좀 늘리면서 비중이 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DB 하이텍, 리노공업, LX 세미콘, 한미 반도체, 솔브레인, SNS텍, 이 진짜 좋은 종목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오늘 6.41%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게 LX 세미콘, 한솔 케미칼, 원익 IPS, 한미 반도체, 솔브레인까지가 이제 빅5인데, 얘네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8.97, LX 세미콘, 그 다음에 제일 뭐 솔브레인 6.8, 저 밑에 ISC 3.36 골고루 나눠 담고 있는 이 종목이 8.3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ETF가 8.35%가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오늘 아마 8.35%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이런 ETF 보면은 눈이 휙 돌아가죠. 휙 돌아갑니다. 아깝다 이러면서. 옆에 등락률 보시면 뭐 21%, 13%, 12%뭐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ETF들을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종목 골고루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이런 종목들을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골고루 투자를 하는 그런
분산 투자 효과를 보여주는 ETF들, 반도체 ETF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이제 어떤 상징적인 미국에 투자하고 이제 몇 종목에 투자하고 골고루 뭐 이렇게 나누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 사실은 그 한국과 미국의 이제 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핵 융합, 핵 물리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의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인공지능, AI들이 굉장히 반도체 당연히 좋았지만 인공지능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인공지능들 뭐 셀바스 AI나 이런 AI자 들어가거나 AI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많이 올랐죠.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쳐주기 때문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자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죠. 근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이 자금으로 현금을 만들어서 은행에 넣으면 그 현금에 대한 가치를 쳐주는 게 이자 아닙니까? 그게 금리잖아요. 금리, 돈의 가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부동산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굉장히 애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 인상이 이제 바닥을 돌 거라는 6월에 동결이 된다는 미국에서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들썩거리고 있는 종목이 바로 리츠들입니다. 리츠,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들이죠. 지금 바닥일 때 부동산을 사놓으면 나중에 금리 떨어질 때 부동산 관심이 높아질 때 아마 지금으로부터 실제로 부동산이 좋아지려면은 한 2년 가까이가 더 지나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나 미리 이 리츠들은 지금이 바닥이라는 생각에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이제 리츠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뭐 ESR 캔달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9%, 롯데 리츠 7.5% 이런 식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리츠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아마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리츠를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한 2년쯤 전, 2, 3년쯤 전에 언제 조만간에 한번 요 리츠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그 리츠에서 담고 있는 그 투자하고 있는 그 내역들이 다 달라져 가지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있으면은 리츠들도 한번 쫙 들여다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리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좋은 게 마치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부동산을 건물을 사려면은 돈이 뭐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리츠를 사면은 소액 가지고도 엄청 큰 건물을 내가 투자하는 그런 효과가, 간접 투자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리츠는 배당도 많이 주고요. 배당 굉장히 많이 줍니다. 뭐 5% 이런 거는 우습고요. 7% 이렇게 엄청 많이 줍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그 매력까지 더해져서 바닥일 때 쌀 때 매수해서 배당도 챙기고 주가 자체 상승도 노리는 그런 흐름이 좀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 하나증권의 리포트 보면은 밑에 타픽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근데 다 바이 나오는데 리듀스 에코프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다 옆에 보면 다 상향 그러는데 에코프로만 45만 원으로 목표가를 떨굽니다. 하향.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돼요. 장기 성장세는 확고하지만 성장 속도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에코프로는 또 지주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에코프로가 오늘 이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장중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2차전지 전반에 어떤 약세를 불러온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이 1000만 주 넘게 샀습니다. 개인만 1023만 주, 1023만 9,800여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한꺼번에
그냥 68,000원대로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만 더 자세히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5,000원이 빠졌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줄고 있어서 매물이 나오는 거는 적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아마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거래량이 더 줄면서 아마 상승 전환할 아마 그런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개인이 사고,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여전히 거래량 어제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아직도 좀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셀트리온은 양매수, 외국인의 5일 연속 매수, 기관의 뭐 3일 연속 매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17만 원대 중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많이 샀죠. 14만 주, 17만 주를 샀으니까 7만 4천 원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곧 앞에 8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위메이드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1,000원을 올렸고요. 4만 6천 원대, 5천 원대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흐름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0.15% 100원이 빠진 68,300원, 에코프로 BM은 0.22% 500원이 오른 22만 7천원, 에코프로는 0.56% 3천원이 빠진 52만 9천원, 셀트리온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도 보합이었네요. 위메이드 1.4% 650원이 빠진 45,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제가 라인을 위 아래 두 개를 그려놨는데, 아래쪽 라인 보시면은 노란색 동그라미, 이제 과거에 이제 지지 라인 또는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그 공간, 그 자리, 그 선을 쭉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위쪽 라인도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던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이 68,000원대에 68,400원이라는 주가가 지금 딱 정확하게 2020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죠. 그리고 22년에 이제 두 차례, 그 다음에 이번에 저항 라인이 되는 거죠. 그때 지지 라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68,400원 요 구간을 딱 돌파를 하면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가 연결되는 72,000원대, 한 72,500원 요 정도를 아마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전 7만 원대 그냥 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이런 그 힘찬 어떤 상승을 보면 코스피와 우리 증시 전반과 반도체와 또 경기 침체를 깨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열심히 응원하는 게 뭐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보면은 이제 이번에 그러면 60일선 다시 깼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어디까지 밀릴까? 매물대를 쭉 연결해 보면은 지난주에 저점, 그 다음에 3월 달에 횡보하던 자리, 여기가 21만 2천 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21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는 60일선이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0일선이 오늘 보시면은 50만 원을 딱 찍었는데요. 아마 50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 주가가 더 밀리면 50만 원 초반 부근에서 아마 60일선 만날 가능성이 높고, 60일선을 만난다면 이때는 다시 또 매수할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60일선을 다시 뚫고 더 내려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보조 지표들이 매수 신호를 이제 보여주기 바로 직전까지 이제 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은 50만 원이다. 그러니까 53만 원이니까 이제 그 에코프로를 매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은
현금 들고 50만 원 가까이 붙일 때까지 기다리면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라인 지금 481선 라인입니다. 18만 5천 원. 이 구간을 연결하고 일봉 차트를 쫙 늘려보면 21년도 10월, 11월, 그다음에 22년도 1월, 22년도 3월, 22년도 7월, 22년도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4월 이렇게 7번의 지지 또는 저항 라인을 딱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481선과 만나는데 지금 이제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18만 5천 원, 지금보다 10,000원 정도 셀트리온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걸 뚫을지 여기서 밀릴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아직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승세는 거침없이 18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 셀트리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 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 지금 74,400원이죠. 75,000원 부근에 2021년 11월, 그 다음에 2021년 12월, 2022년 8월에 각각 지지라인, 저항라인이 교차하고 있고 지금도 481선을 뚫으면서 계속 더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리가 매물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5,000원. 이 75,000원을 딱 뚫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4월의 고점이고 동시에 2021년 10월과 12월에 있었던 그런 고점 자리 81,500원, 한 82,000원 정도 자리까지 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 8만을 가는데 문제는 이 지금 구간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면 그 길로 바로 8만 원대 뚫고 올라갈 가능성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미리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위메이드도 두 줄을 그어놨는데 아래쪽은 5만 원, 위쪽은 6만 원이네요. 공교롭게도 5만 원은 2022년 6월과 7월의 저점, 그 다음에 6만 원은 5월의 저점 부근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위쪽에 파란색 선을 보면은 지난달, 그 다음에 2월, 4월 이때의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5만 원은 지금 이제 46,000원대에서 유메이드가 5만 원까지 붙이느냐, 이거 241선 만나거든요. 그 241선이 만나는 자리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메이드는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 5만 원 가까이까지 일단 붙이고 이거 뚫으면 6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반등하는데.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선물지수,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 선물지수 다우존스 91포인트, S&P 500 11.5포인트, 나스닥이 9.5포인트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다우존스 플러스 73포인트, S&P 500이 플러스 11.75포인트, 나스닥이 1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또 더 올랐고 다우존스는 선물지수가 약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지금 보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쎄요, 오늘도 한번 저거 볼까요? 지금 현재 장전 시간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이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애플 볼까요? 애플은 0.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0.4% 정도, 0.45%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지금 이제 개장까지 한 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0.5% 정도, 이제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텔 마이너스 0.37, 퀄컴 마이너스 0.19, 지금 반도체들은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싶네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0.22,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0.14, 니콜라도 볼까요? 니콜라 0.47 플러스 상승. 화이자를 눌렀네요.
화이자가 0.5%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니콜라는 1.2% 상승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포드모터가 0.17% 상승. 지금 보합권에서 조금 엇갈리는 그런 행보. 니오 1.28% 예상되고요. 중국이 요즘에 좀 안 좋은데 중국 증시, 중국 종목들 좀 볼까요? 알리바바 좀 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마이너스 2.02. 오늘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네요. 바이두 볼까요? 바이두는 마이너스 0.06. 자, 오늘도 보합권이네요. 오늘은 좀 보합권이고, 반도체가 조금 오늘은 좀 눌릴 가능성이 높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뜻일까요? 반도체는 조금 눌려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시초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를 조금 볼까요? 바이오. 일라이릴리 0.25 상승 예상. 그 다음에 아까 파이자 말씀드렸는데 0.47% 상승, 머크 0.34% 상승. 지금 바이오가 또 오늘은 조금 좋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는 이제 상승,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보합권, 테슬라는 약간 상승, 그 다음에 반도체는 조금 하락. 이렇게 시초가가 미국의 그 시초가를 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어쨌든 미국 내일 아침에 이제 흐름을 내일 아침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 증시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제 그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조금 뭐 향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나는 잘 이거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ETF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도체나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나 다 비슷합니다. 이유는 특정 종목을 잘 사면 좋은데, ETF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질 때도 덜 빠져요. 오를 때는 오늘처럼, 뭐 물론 오늘 막 그 종목, 개별 종목 잘 사신 분들은 뭐 10%, 20%씩 막 수익을 냈겠지만, 그래도 6.5%, 8% 이런 식의 수익이 가능한, 오를 때는 그 정도로 오르고 빠질 때는 또 덜 빠지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이 있죠. 요즘에 특히나 좀 관심이 많이, 저도 관심 되게 많은데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배당은 같이 또 다 받거든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